이어서 2021학년도 유기화학 추론 문제 6번부터 또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클라이젠제별에 의한 생성물을 찾아내라 하는 문제인데요. 뭐 앞에 예시가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이젠제별을 유추해 주시면 돼요. 이때 뭐 이 구조는 지금 보시다시피 산소가 여기 끼어 있는 옆자리 여기를 보시다시피 여기는 바이닐기, 여기는 알릴 치환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이닐기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이제 알릴 치환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번호를 붙여 보시면요. 1, 2, 3, 4, 5, 6 해서 1번하고 6번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생기고요. 3번하고 4번 사이의 결합이 끊어집니다. 이런 스타일의 반응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이라고 똑같이 번호 써주시고요. 1번하고 6번을 연결시켜 주세요. 연결시켜 주시고 3번하고 4번을 끊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구조를 저기에서 번호를 이렇게 써준 대로 해가지고 구조를 변경시켜 가지고 한번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벤젠골이 있고요. 그 옆에 오각형 고리가 있는데 질소에는 메틸기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전자쌍이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여기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또 이런 식으로 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결합이 하나 연결되는데 그 옆에가 이제 이중결합으로 CO 결합이 될 거고요. 이렇게 CO 결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가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던 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 결합, 여기 6번 탄소가 이 자리에 붙었으니까 이 6번 탄소는 근데 육각형 고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육각형 고리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육각형 고리로 그려놓고요. 육각형 고리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 결합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죠. 그럼 번호를 써봅시다. 좀 전에처럼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탄소가 없어졌죠. 4번 탄소가 그 옆으로 이제 이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 위쪽에 이 탄소가 하나, 두 개가 더 있네요. 그 두 개의 탄소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이제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고리가 하나 있었던 게 고리가 하나 없어졌죠. 그 대신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고리가 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탄소를 6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1번 6번이고 여기가 A, B, C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A, B, C가 돼버리고요. 이렇게 C라고 하면 되겠다. 6번 바로 옆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6번 그 다음에 여기를 사실은 이렇게 육각형 고리를 하나 더 붙여 가지고요. 왜냐하면 6번 탄소가 육각형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이 6번 탄소가 여기에 결합됐을 때 육각형 고리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이 결합은 A, B, C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A, B, C 이 구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번이면은 이게 6번이면은 그 옆자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구조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좀 학생들이 헷갈리겠죠. 원리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르긴 할 것 같네요. 사실은 클라이젠제별도 파이 결합들이 서로 위아래로 마주본 상태에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옆쪽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산소에서 결합선이 위로 뻗어 나와 가지고 여기에 육각형 고리가 있었는데요. 다시 그릴게요. 이거를 육각형 고리가 이런 식으로 산소하고 결합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요 위쪽으로 결합선이 하나 뻗어 나왔고요. 그 옆쪽에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이 육각형 고리를 하나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모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이었죠. 그럼 6번하고 여기 1번 이 자리가 이렇게 결합이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겹쳐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 끊어지는 거죠. 그럼 이 구조에서 변형된 구조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려보시게 되면요. 나머지 구조는 다 그대로 있을 거고
질소 여기 되어 있고요. 이 자리가 CO 결합이 됐을 거고 여기로 위쪽에 결합이 생겼습니다. 그때 위쪽에 요 탄소가 결합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똑같이 육각형 고리를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여기 5번하고 요 4번 탄소는 결합이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신에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해서 이 전자가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여기 사이가 이중결합이 되겠네요. 이 사이가 이중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가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연결시켜 주시면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이런 구조. 예, 그래서 이걸 펼쳐서 그려 보시게 되면요. 지금 위쪽에 육각형 고리 두 개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아마도 저 구조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겠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1번이 똑같은 구조가 나오겠네요. 이거는 상당히 그 클라이젠-제베율 중에서 이 구조를, 생성물의 구조를 유추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내긴 냈는데, 사실은 이렇게 겹쳐서 보면 또 금방 또 찾아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결합선들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제가 그림을 좀 더 찾아내기 쉽게 그려낸다면은 이렇게 원래 있던 구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던 끊어지지 않는 결합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산소하고 요 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자리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육각형 고리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중결합하고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결합이 생기고 이게 좀 겹치네요. 좀 안 겹치게 잘 예쁘게 그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중결합을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그렸다. 그림 그리기도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얘를 좀 늘려서 그려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중결합 넣어놓고 육각형 고리구조 해놓고 얘랑 이 부분이랑 결합을 시켜주시고 여기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파이 결합이 없어지고 이제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육각형 고리고요. 지금 여기 비틀려 있는 이 구조가 육각형 고리 구조고 옆에 육각형 고리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좀 비틀려 있는 걸 쫙 펼쳐 주시면 그게 바로 이 구조가 된다라고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파이 결합의 위치, 요 두 고리가 접합되어 있는 부위에서 이중결합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찾아내시면은 이 중에서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그리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또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네요. 자, 6번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7번을 보시죠. 각 반응에서 최종 주생성물 A와 B의 구조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는 뭐 산촉매를 놓고 에폭사이드가 있는 상황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건 뭐 뻔하죠. 여기에 H가 하나 붙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H 플러스 때문에 산소에 양전하가 걸렸으니까 양쪽의 전자들을 강하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겠네요. 그러면 여기 2차 탄소보다 3차 탄소가 더 강하게 편곡되니까 여기에 시그마 스타로 분전에 있는 알코올이 전자를 뺏깁니다. 이렇게 쫙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게 끊어져 버리겠네요. 자, 요 구조까지만 이제 변형시켜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옆에 있고요. 여기로 사실은 점선 방향에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결합이 있고 여기는 쐐기 방향으로 OH가 떨어져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조가 이렇게 해서 여기 쐐기 방향, 이게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 산소가 여기에 쐐기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 오벤질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그리니까 구조가 너무 고리를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써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육각형 고리 구조네요. 육각형 고리 구조고 여기에 입체별, 이 자리에 입체별, 여기에 입체별, 이 세 군데 입체별만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주시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6번 자리부터 RS를 판단해 보시면요. 산소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 산소가 붙어 있는 게 2번이죠. 1, 2, 3. 이거는 R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OH가 붙어 있는 자리를 보시면요. 이 산소가 1번이고, 여기가 2번, 이 자리가 3번이 되겠네요. 1, 2, 3. 여기도 R 배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와서 붙은 자리, 여기를 보시면 산소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겠죠. 근데 이 수소가, 아니, 수소가 아니라 여기 기존에 있던 메틸기가 이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를 1, 2, 3. 이것도 R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S배열로 봐야 되겠네요. S배열로. 그래서 S배열일 것이다.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조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A 구조 중에서. 그럼 여기가, 바이닐기가 붙어 있는 쪽. 여기는 1번, 2번, 3번. 이건 R배열이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쐐기였으니까 얘가 점선으로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1, 2, 3. R처럼 보이지만 S. 예. 그럼 여기가 지금 바이닐기 붙어 있는 쪽이 1번, 2번, 3번. 여기도 1, 2, 3. 여기도 R배열이고요. 여기 쐐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이제 그나마 S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번, 2번, 3번 했는데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거꾸로 S.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그러니까 4번이나 5번, 4번이나 5번 중에 답이 있을 거다. 이 중에 답이 있다. 이렇게 먼저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것만 봐도 답이 벌써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건 다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입체별이. 그 다음에 여기 OH가 붙어 있는 것도 요거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네요.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네, 그래서 요 자리만 정확하게 RS를 판단할 수 있으면 다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R2를 넣습니다. BR2를 넣어주면 여기에 BR이 이렇게 삼각고리를 형성한 다음에 분자에 이게 있네요. 분자에 이게 있으니까 얘가 끌려 들어가서 여기를 치고 이렇게 고리가 열리겠네요. 그럼 첫 번째 과정의 생성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고리가 일단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조를 그려놓고요. 일단 이중결합이 있고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대칭이니까 아무데나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트리기가 쐐기 방향, 점선 방향에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셋 해서 CO 더블 본드 여기로 O 해서 이렇게 결합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BR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BR하고 O는 무조건 트랜스 배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쐐기 점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요게 만들어져서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다음에 KOH를 써가지고 반응을 해줬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에스터가 있으니까 얘가 에스터 가수분해를 하겠죠. OH-는 여기를 치고 들어가서 얘가 슉 가져간 다음에 다시 전자를 돌려주면서 이게 떨어져 나와 버리겠죠. 에스터 가수분해는 거의 흔하게 이렇게 가는 거라서요. CO 더블 본드가 있고요.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O가 하나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오고요. 그 옆에는 BR이 있습니다. 이게 점선이면은 여기는 쐐기, 여기가 쐐기면 여기가 점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다시 떨어져 나와 버리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점선 방향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럼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에서 CO, OH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OH가 남겠죠. 이런 구조가 주생성물로 나오겠구나. 여기에다 H 하나 묻혀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생성물이 아까 4번하고 5번이 답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H가 붙지 않고 여기 O-가 분자 내 S엔트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걸 보여주네요. 아이고, 이것도 다이렉트로 가는 반응이었네요. 참 요즘 피트는 이런 문제도 내네요. 예, 아무튼 뭐 아까 여기서 에스터가 가수분해되면서 OH가 CO 돌본드 치고 들어가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게 O-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 떨어져 나온 게 여기를 때리네요.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서 에폭사이드 뭐 이렇게 나중에 때리는 걸로 해도 되고, 그래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BR은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쐐기냐 점선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BR이 어디로 붙을지를 예상하시면 그건 다 결정이 되겠네요. 자, 맨 처음에 BR이 여기 와서 붙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일단은 다른 구조는 다 동등한데 여기는 앞으로 메틀기가 있고 뒤에는 알킬기가 이게 덩치가 크죠. 메틀기보단. 여기는 수소만 붙어 있는 건데 여기에는 수소 두 개에 이런 덩치가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붙을 확률이 높네요. 쐐기로. 그럼 여기서 산소가 들어갈 때 뒤로 점선 방향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점선 방향이어야 더 옳겠구나. 에폭사이드가 점선인 게 더 낫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시장이기 때문에 맨 첫 번째 반응은 BR이 붙을 때 앞쪽으로 붙고 그 다음에 분자내에서 O-가 여기 뒤쪽으로 들어가고 그 뒤쪽으로 들어간 O-가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5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합성 과정에서 주생성물 A와 B의 구조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반응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Cl하고 F가 붙어 있고요. 옆에는 아마이드 구조네요. 이게 아세틸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NHCOCH3라는 뜻이죠. 아마이드예요. 그럼 이 셋 중에서는 이게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NO2 플러스가 붙겠죠. 그럼 얘가 제일 강한 EDG라서 얘한테서 올 수 위치에 붙겠네요. 근데 여기보단 여기가 더 낫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서는 이 자리에 NO2가 붙을 것 같습니다. A 구조는 이거네요.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도 있고요. 1번이나 2번 중에 답이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 이제 이 구조에다가 얘를 집어넣는데 여기 메틀기가 붙어 있는 쪽은 진액체로 작용하기가 힘들고요. 왜 질소가 전자성을 주고 들어가도 디프로토네이션 될 만한 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이 자리를 때리고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은 NO2, 이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서는 어쨌든 EWG 효과가 나타나는 위치, 바로 오소하고 파라 위치 중에 이 세 군데 중에서 이탈기가 붙어 있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거 이탈기 아니고 여긴 수소만 있고 여긴 CL이 이탈기가 있죠. 이 자리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진액체가 여기를 치고 들어왔다가 음전하가 NO2까지 안정화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CL이 떨어지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거 1번이 또 답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8번에는 1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각 반응의 주생성물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9번에 첫 번째 메틸기와 BR이 붙어 있는 벤젠고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Cl3를 써서 이 Cl을 뜯어낸 다음에 얘를 친전자체로 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붙냐 여기 붙냐 이 둘 중에 한 군데 찾아내란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 붙을까? 그걸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자, BR에 올소 위치에 붙여놨네요. BR은 어찌됐든 간에 EWG고요. 메틸기가 EDG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 붙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AlCl3 또 친전자성 방해도 취한 반응이죠. 그럼 여기 Cl을 AlCl3가 뜯어내버리고요. 아셀레늄 양이온을 만든 다음에 걔가 1번 고리와 2번 고리 중에 어디로 들어갈까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1번 고리는 산소가 붙어 있긴 한데 얘는 이 방향으로 공명을 하기 쉬워서 아주 약한 EDG고요. OME는 옆쪽으로 공명을 할 작용기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강한 EDG가 붙어 있네요. 따라서 2번 고리 쪽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1번 고리다 붙여놨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 3번을 보시죠. 3번 보기는 왼쪽 1번 고리, 2번 고리 중에서 2번 고리는 피리딘이고 1번 고리는 일단 벤젠입니다. 여기서 반응 안 하겠네요. 그러면은 이 자리 여기서도 또 EDG하고 또 EDG가 있는데 여긴 강한 EDG고 이건 약한 EDG라서 여기에 붙여야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라서 아무데나 붙으면 되는데 문제는 1번 고리도 2번 고리도 어쨌든 이 NH라고 하는 비공유 전자성인 공명에 참여하는 오각형 고리에 붙어 있다 보니까 N으로부터 올소 위치나 아니면은 파라 위치 여기 제가 점으로 찍어놓은 이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반응이 가야 될 텐데 이상한 자리에다 붙였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질소가 이렇게 공명을 해버리면 이 오른쪽 꼬리도 어찌됐든 방향족처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족처럼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이쪽 꼬리는 어쨌든 CO가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할 거고요. 이 자리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얘가 이 CO 더블 본드로만 공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아주 미약하게나마 공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EDG로 작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EDG로 작용하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어서 얘가 공명을 할 것 같지만 이 파이 결합은 CO 더블 본드가 이렇게 공명을 하면 얘가 공명을 해서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걸려서 이건 오히려 EWG로 작용합니다. 여기는 EWG예요. 마치 CO 더블 본드가 붙어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아마이드 작용이라서 이건 EDG로 작용하죠. 여기는 EDG. 자, 따라서 이 왼쪽 꼬리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EWG보다는 EDG 효과가 나타나는, 이것도 어차피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이니까 EDG 효과가 나타나는 자리가 반응성이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랑 여기 중에서는 입체장애가 적은 부위가 여기겠네요. 이 자리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상한 자리에 붙였죠?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하나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9번에는 3번이 정답이다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출발 물질 A로부터 다단계 반응을 거쳐 최종 주생성물 B를 합성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여기 페닐기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Cl, 클로린도 하나 붙어 있고 하이드록시기도 하나 있습니다. 다단계 반응을 했는데 아하, 별로 달라진 게 없고요. Cl이 입체 배열을 유지한 채로 N3로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OH는 CC 3중결합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어 버렸네요. 아마도 여기는 뭔가 이탈기로 만든 다음에 CC 3중결합으로 SN2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아마도 CL이 그냥 N3-가 좋은 친액체인데 다이렉트로 치환을 시켰다기보다는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반전을 일으키고 다시 한 번 반전을 일으키면 이렇게 N3로 바뀌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처음부터 N3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N3가 CL을 바로 치고 들어가면 여기가 점선이 되버리니까 이건 일단 제껴버리시고요. 두 번째 걸 따라가 볼까요? 메실 클로라이드 쓰면 여기가 좋은 이탈기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넣어주면은 이 삼중결합이 붙겠네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N3 넣어버리면 또 입체별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메실 클로라이드 써주면 여기가 좋은 이탈기로 바뀌고 N3를 바로 쓰면 여기가 또 점선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KOH를 썼어요. KOH. 자, 여기서 KOH를 써버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느냐? KOH를 써버리면은 염기인데요. 이 염기가 무슨 짓을 할까? 여기 H를 뜯어버리고요. 그럼 O-가 생기겠죠? 분자는 SN2로 한번 하겠네요. 에폭사이드, 할로하이드린이니까 이렇게 해서 점선 방향으로 O가 에폭사이드를 형성하게끔 만들고 4번, 5번이 그런 스타일이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CC3중결합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을 이용해서 CC3중결합의 음이온을 이용해서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에폭사이드 고리열림으로 차수 낮은 쪽을 치고 들어가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 구조가 페닐기 있고 점선 방향에 O-가 떨어져 나왔고 여기로는 삼중결합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SOCl2를 쓰느냐 메실 클로라이드를 쓰느냐 요 차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를 메실 클로라이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OCl2를 쓰면요 여기 OH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응이 마무리됐을 때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H가 붙겠죠. 적절한 분리정제 과정을 거쳐서 했으니까 그러면 메실 클로라이드를 쓰면 여기는 좋은 이탈기로 변하고 입체 배열은 안 변해요. 그 상태에서 N3가 들어오면 여기가 다시 쇠기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데 SOCl2는 이 OH를 그 자체로 CL로 치환시킵니다. 근데 그때 반응 메커니즘이 SN2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과정에 SOCl2를 썼을 때 이때 얻어지는 생성물이 다시 쇠기가 이렇게 CL로 붙어버리고요. 여기 삼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N3를 써버리면 다시 이게 점선으로 변하겠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10번에는 4번 루트를 따라가야 여기에 나와 있는 입체 배열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성물을 다단계 반응의 주생성물로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번에는 4번이었습니다.